롤링 시스템의 계획 수립 시에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치 반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단순한 말씀하셔서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네네. 환경 변화가 있으면 그만큼 계획에 반영해 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분기 롤링이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고 다들 네네. 이렇게 하소연 공감대에 댓글 많이 달아주셨고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게 만만치 않으면은 네네. 그거를 뭐 한 분기 추가되는 것 정도는 지금의 데이터나 지금의 상황 가지고 네. 통계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때 한 몇 퍼센트 더 하자든지 이렇게 간이 계산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김한수님께서 연간 계획에 분기 계획이 있다면 월간 계획, 뭐 주간 계획, 일일 계획까지 나와야 할까요? 원론적으로는 있어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은 월간 계획은 웬만한 기업은 다 한다고 봅니다. 네. 한 달이 닥치기 전에 월간 계획은 하고 있고요. 주간 계획, 일일 계획은 뭐 큰 조직 단위에서나 전사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실무 부서 팀 단위 정도 주간 계획, 일일 계획은 개인 단위에서 이 정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중장기 계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 되게 급변 시대 가지고 이게 뭐 3개년 계획이란 게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항상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제입니다. 3년 앞을 어떻게 내다보냐 이제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3년이냐 5년이냐 이게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나 사업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타임스팬이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3년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말할 수 없는데 아까 중장기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장기 계획이 한때 유행했어요. 뭐 10년 뒤, 심한 경우 20년 뒤 막 이렇게. 근데 요즘은 장기 계획이란 말은 조금 들어가고 중기 계획이란 말이 나오고 그럼 10년 계획 하던 걸 지금은 한 3년 계획.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고 지금 만들어 놓은 목표 또는 계획이 그때 가서 통용될까 하는 의심이 있으니까 그 타임스를 좀 줄여서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3년짜리 할 거냐 5년짜리 할 거냐는 그 회사의 사업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김경태님,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를 통한 성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의 성과. 계획 수립하고 관리하는 일하고 데이터를 통한 통찰력. 이분의 의도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둘로 쪼개질 것 같은데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거는 목표가 명확하면은 성과 내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간단한 단답형을 들 수 있고요. 달리기 할 때도 어디로 갈지 명확해야 기록을 달성할 거 아닙니까? 계획이나 목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최소한 내 목표 거기 이상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데이터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수치 없이 최고 경영층의 전략도 그렇고 또 현장 부서에서도 그렇고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는 항상 데이터를 생산하고 비교하고 해야 뭐가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동훈님께서 그래서 예산의 경우도 아까 PDC를 적용하는 경우에 체크 후 재수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인데 이 부분을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그 워크시트, 스프레드시트 쓸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지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실무 시절에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스프레드시트 수준에서는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찾아서 수정하는 일도 이제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걸 좀 정비된 좀 이렇게 시스템을 전문가가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쓴다면 그건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찾고 수정하는 일이. 허성희님, 오늘 말씀하신 것이 일반 회사가 아닌 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공공기관. 계획이라는 측면에서는 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공직이죠.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 사기업하고는 차이점이 있죠. 근데 차이점이 있는 거 빼고 나면 조직이라면서 차이가 또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기본은 다를 거 없다. 이야기죠. 최필지님, 연간 경영계획 수립 후에 상황에 따른 분기별 수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계획 대비 성과 분석 시 상황에 따라 결과값이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관리 방법은 뭐 간단히 말해서 이제 분기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할 때는 애초에 연초에 목표하고 대비해서 분석 평가하면 됩니다. 계획은 그렇게 바꿔가더라도 그건 현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좀 더 유연한 조직에서는 새로 변경된 목표나 가지고 또 성과 평가 그대로 바꿔가면서 하는 데도 있죠. 그게 어느 쪽이 꼭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황규민님께서는 진짜 너무 좋은 강의여가지고 우리 회사 부장님들과 이사님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네네. 예, 저도 뭐 만날 수 있으면 저도 좋습니다. 네네. 예. 자, 김효숙님께서요. 신속성으로 인해 비용 소요를 절감할 수 있는 대신에 뭔가를 놓치게 되는 상황은 없을까요?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빨리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놓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신속성이라는 것은 일하는 절차나 시스템을 잘 정비하면 빨리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긴 에러의 여지가 없고 오히려 정비 잘 해놓으면 에러가 발생 안 하겠죠. 오히려. 네네. 서영우님, 계획의 레벨이 상세할수록 좋을까요? 반대가 좋을까요? 큰 수의 법칙이 맞나요? 상세해야 계획의 실행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조직의 계층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기보다는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실무진에서는 상세하게 만들어야죠. 네. 그게 베이스가 되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상세하게 안 해놓으면 뭐 대충 짜면 그건 틀릴 가능성이 많죠, 사람들은. 근데 위로 갈수록 톱 매니지먼트라면 뭐 그 상세한 숫자 일일이 들여다볼 필요 없죠. 네네. 말 나온 게 한마디 더 하면은 회사에서 이런 걸 만드는 분들이 엑셀에서 만든 추정 손익계산서를 그대로 톱진에 보고하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요. 네네. 이건 실무진이 다루어야 될 상세한 데이터를 톱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톱한테는 매출 얼마고 이익 얼마입니다. 극단적으로. 그 정도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계층에 따라서 상세도가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네. 자, 오태민 대표님, 오늘 이게 해보시니까 얘기하고 댓글 쭉 보면서 본인 이제 이런 것을 직접 이제 뭐 비즈니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걸 하면서 느꼈던 건 뭡니까? 아, 앞으로 이런 쪽에 내가 좀 더 신경 써야겠다 하는 것들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기존에 사실 ERP 이제 ERP가 주다 보니까 ERP가 커버하지 못하는 범위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애써 사실 외면했던 게 사실이고 저희 세일즈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고객의 어려운 점을 같이 안고 가야지만 뭔가 회사가 사실 ERP를 도입한다는 건 성과를 높이고 흘러가는 돈을 막고 뭔가 그렇죠. 프로세스를 개선시키고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대표님 강의 들으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고객한테 어떻게 쉽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지를 한 아주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운 시간이었고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고도화 세션 아까 얘기 들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기술이나 기능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컨셉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신 거군요. 말씀하신 중에 제 눈에 하나 띄는데요. 현실적인 생각인 것 같아서 박서영 님이네요. 엑셀 베이스의 연간 예산 계획 장표 오류 수정이 더 쉽지 않나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한다고요. 근데 저도 다 해봤죠. 예전에. 근데 저기 오류가 발생하고 찾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냥 간단한 장표 몇 장이면 금방 찾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장표가 만들어지고 그게 다 그 A라는 장표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결과물이 또 B 장표에 옮겨가고 예산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죠. 그 논리 구성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간단히 말해서 뭐 계산 산식을 잘못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계산 산식 정도가 아닌 논리 자체도 있죠. 장표 뭐 이런 거. 그런 게 오류가 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그래서 어디 끝에 가서 이상한 숫자 나타냈을 때 어디가 잘못돼서 이거 생겼지 하는 거는 양이 많아질 땐 찾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